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2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은입니다. 예, 아주 바쁜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꿈같이 지나가서 바쁘신 거 아닙니까? 너무. 네,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네, 유명인이죠. 그래도 이제 사무실에 치과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부터 내일 칩거를 하시면 안 되고요. 퇴근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 신문 모니터 교시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참 그것도 진짜 끝나질 않아. 어떻게 바쁘신 교육이. 와중에 바쁘신 와중에 네. 3주간이죠 지금. 네. 3주간. 아 오늘 마지막이면 또 네, 오늘 한 잔 뒷풀인가요? 하기로 했는데 저는 술은 이제 먹으면 안 될 것 어떡해. 같습니다. 너무 바빠서요. 한잔하면 좀 위험하죠 또 다음 날. 네,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제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저 선거 결과 그 자체보다도 그저껜가 제가 외부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오마이뉴스 기자께서 전화를 해서 네. 강효상 의원이 이번 선거 보도가 너무나 불공정했다며 뭐라고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황 대표 관련된 그 네. 논란 등이 너무 보도가 많이 된 게 축구장 불공정하다. 논란? 불공정하다. 등등의 이유로 이제 막 지적을 했대요. 그러면서 정책 선거는 사라지고 그런 막말 이런 것만 가지고 뭔가 돌출 행동만 가지고 보도해서 그게 불공정했다라고 지적을 했대요. 노를 진짜. 언제부터 그렇게 정책 선거 보도에 신경을 아니 쓰셨대? 그럼 왜 연맹의 그 규정을 어기셨을 때? 정말 이렇게 체감할 때 선거 보도가 많지 않았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책 선거는 늘 없었다. 이번에만 없었던 게 아니고 그럼 강효상 의원이 하는 말은 아마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너무 많이 노출됐다라는 건데 일단은 불리한 내용이든 유리한 내용이든 그러니까 시청자 국민이 알아야 될 내용은 사실은 보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무슨 문재인 대통령 그 아들 논란 이런 거 그리고 이재명 시장 그 논란 이런 거 아직 의혹의 근거조차 부족한 거 이런 거 가지고 부풀려서 보도하면 안 되지만은 카더라 수준 아니었어요? 이거는 명백하게 사진이 있고 영상이 있고 그러니까 실수면 실수라고 인정하고 욕을 좀 먹고 사과하고 그러면 되지. 2천만 원 대신 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내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신 내주면 안 된다며. 아니 소송할 거라고 막 그러던데요. 경남 FC에서 지금 경남 FC 측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게 얼마나 강효상 의원 얘기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정책 선거 보도 이런 건 그냥 하는 얘기고 결국에는 황교안 대표의 경남 FC 축구장 방문만 너무 많이 보도했다. 이게 불만인 거예요. 그게 지금. 불만인 거예요. 그게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나와서 강효상 의원이 하는 얘기 중에 제일 웃긴 게 뭐냐면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정의당도 그랬다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정의당이 3월 4일 날 농구장에 갔거든. 정의당도 이정미 대표랑 여행국 후보랑 농구장 가서 창원에 있는 창원 LG일 겁니다. 아마 팀이. 창원 LG. 예. 창원 농구장에 가가지고 선거운동 비슷하게 했어요. 이게 기호 번호와 후보의 이름이 있는 머리띠도 차고 그래서 실제로 제재를 받았어요. 정의당도. 예. 제재를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냐면은 창원시 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4.3 보궐선거 창원 성산 지역에 출마한 여영국 정의당 후보에 대해서 행정조치인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여 후보가 예비 후보 시절인 지난달 2일에 프로농구 경기가 열린 창원 실내체육관 안에서 기호와 이름이 적힌 머리띠를 쓰고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공개되면서입니다. 정의당은 한국프로농구연맹은 프로축구연맹과 달리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면서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3월 4일이면 공식 선거기간 시작되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선거 이틀 전에 그 난리를 펴놓고 이 논란을 만들어놓고 우리도 우리만 한 게 아니다. 이게 지금 할 말입니까? 그러면은 3월 4일 날 있었던 일을 4월 초에 막 그걸 갑자기 한 달 전에 거로 고도해달라는 의미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농구장에는 그런 규정이 맞습니다. 마련되지는 않았었어요. 축구연맹에는 이제 그런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그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사건만 보도가 많이 된 것이 굉장히 불만이란 얘기인데
불만이기 전에 그런 일을 하지 마셨어야죠. 그치. 그리고 언론들 입장에서는 이게 꼭 자극적이어서 보도했다기보다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서 보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진짜 황당하잖아. 이건 보도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너무 이례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아무튼간에 그런 소리를 해서 나한테 인터뷰 전화가 왔는데 내가 아니 그냥 그렇게 지금 봉우 씨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렇게 말하면 되지 거기에 무슨 정책 선거니 운운하면서 햇소리 하냐 그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리고 오히려 감싸주는 보도가 내가 보기에는 종편에서 더 많이 나왔어요. 황교안 대표를 감싸주는? 황교안 대표를 막 그걸 어떻게 비판하는 게 감싸줘? 아니야. 그러니까 감싸주는 방식이 이제 황교안 대표가 잘했다는 얘기는 절대 못해요. 이게 그럴 수가 그렇죠. 없으니까 TV조선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도하느냐. 딱 둘째 날부터 그러니까 사건 터진 첫날에는 그냥 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보도했지만 둘째 날부터 정의당도 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3월 4일 그렇게 네. 가는 거죠. 에이그. 자, 아무튼 미디어 오늘에서 선거 보도에 대해서 평이 좀 나와서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원 성산 재보궐선거에서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강기훈 한국당 후보를 504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라고 하면서 그 개표 막판에 가서야 결과가 뒤집히면서 언론 보도도 혼란스러웠다. 엄밀히 따지면 오보가 나왔다. 강 후보가 여 후보를 이겼다라고 쓴 오보가 나온 게 중앙 언론과 지역 언론의 차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눈에 띄는 선거는 보도는 한겨레였는데요. 한겨레는 져선 안 되는 선거를 졌다. 창원 성산에서 정의당 충격패라는 제목을 붙여서 보도를 내놨다고 하네요. 여영국 후보의 패배를 확정짓는 보도였는데요. 그 시간 여영국 캠프와 정의당에서는 개표 현장 소식을 근거로 여 후보가 승리했다라는 내용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이 됐고 밤 11시께 캠프에서 1000표 이내로 승리를 확실시했다고 합니다. 한겨레 기사는 밤 10시 50분 이후에 삭제됐고요. 관련 기사를 링크하면 언론사의 요청으로 삭제된 기사라는 공지가 뜨고 원문 기사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건 명백한 오보죠. 너무 빨리 내버렸네요. 네네. 그러니까 왜 개표 끝나기 전에 자꾸 보도를 내는 거야. 그러지 말고 그냥 당선 확실 뭐 이렇게만 냈어도 그러니까 당선 사실상 확실시해 보여 뭐 이런 식으로만 냈어도 됐을 텐데 괜히 확정 지어가지고. 그리고는 한겨레가 밤 10시 36분에 고 노회찬 지역구 자유한국당 가져갈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KBS는 밤 10시 20분께 경남 창원 성산 지역구에서 강기훈 한국당 후보가 48.2%를 얻어 당선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한겨레 보도가. 여영국 후보의 패인을 분석하는 내용도 내보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진짜 한겨레는 선거패는 좀. 네, 진보 진영에서는 고 노회찬 의원과 같은 압도적 대중성을 지닌 후보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정의당 관계자는 민주당과 단일화가 시너지를 일으키지 못했고 진보 진영 단일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표가 분산됐다는 점을 패인으로 꼽았다. 이 관계자 누구야? 이거 지어낸 거 아닙니까?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관계자가 이렇게 패인으로 꼽았다라는 지지도 않았는데 아직 결론도 결론도 이건 안 좀 났는데. 이상하다, 그죠? 근데 캠프에서도 네. 이게 개표가 거의 끝날 때쯤에서야 그 역전이 됐기 때문에 캠프 내에서도 졌다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럴 수도 밤 있네. 10시 반에. 근데 이 정도 표 차이는 역전이라고 생각 안 해요. 캠프에서는 질 때까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진짜 질 때까지는? 네. 진짜 이제 넘어갔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술 마시러 안 갑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럴 것 같아. 여영국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어제 상황을 보면 10시 30분경 중앙 언론이 패배를 예상해 캠프를 빠져나갔다가 밤 11시경에 역전됐다는 말이 돌아서 다시 돌아왔다. 반면 지역 기자들은 캠프에서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흐름을 보면서 지키고 있었다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은 맞지만 중앙 언론은 지역의 특성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오보를 냈던 것이고 지역 언론은 막판까지도 오보를 내지 않고 막판 뒤집기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었다. 한겨레가 정의당 관계자를 인용한 것도 캠프 인사가 아닌 지역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중앙의 당직자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구마다 성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투표 성향.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건 또 지역에서 또 잘 알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한번 걸어볼 만하다 이렇게 있으면 끝까지 기다려보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왜 지역 소식을 중앙에서 취재해서 그러니까. 지역의 소식은 지역에 직접 가든가 아니면 지역에 주재하고 있는 기자들한테 하라. 갔으면 절대 이런 기사 못 내죠. 임종금 전 경남도민일보 기자는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대요.
지역 득표 구조를 모른 채 그저 표차만 세워보다가 큰 오보를 냈다. 그치. 큰 선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도지사 선거는 단위가 커서 개표 중반 이후 5% 이상 벌어지면 따라잡기 힘들다. 하지만 선거 단위가 작은 곳은 지역에 따라서 몰표가 나오면 확 뒤집히기도 한다. 맞아요.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다니 안타깝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근데 대충 기자들이면 알 텐데.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뭐 기자들이라고 해서 그 백과사전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죠. 한겨레는요.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난 뒤 작성한 기사에서 정의당은 벼랑 끝까지 몰렸다가 기사 회생했다. KBS가 밤 10시 20분께 한국당 강기훈 후보 당선이 유력하다고 보도할 정도로 한때 승부의 추가 기울었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했대요. 그런데 네. 여영국 후보가 졌다는 자사의 기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왜 안 밝혀? 사과해야지. 아이 창피해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있나? 그렇게는 얘기해야지. 사과하셔야죠. 또 너무 내가 약 올리는 것 같아서. 아무튼간에 이런 건 사과를 하던 정정을 하든. 정정을 하던 해야지. 뭐가 있어야지. 어젯밤 10시 30분 눈구렁이 넘어가듯 그렇게 샥 하시면 안 되죠. 30 몇 분경에 올라왔던 기사는 우리의 착오로 인한 실수였다. 이런 식으로 정정이라도 해야지. 네네. 노동자가 한 분 또 사망하셨잖아요. 20대 노동자. 이 한솔재지에서 그 롤지 운송 장치를 고치던 황모 씨가 운송 장치를 움직이는 대형 무쇠 원반에 몸이 끼어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조중동이 보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4월 4일 고발뉴스 보도입니다. 20대 노동자의 죽음, 조중동엔 없다입니다. 지금 현재 경찰이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지만 언론에 보도된 현장 노동자들 증언에 따르면 2인 1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고요.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0대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고로 숨진 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장이 많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경향신문 1면 보도, 서울신문 12면 보도, 한겨레 1면 보도, 한국일보 12면 보도 이렇게만 이 관련 보도가 있었다는 거죠. 네. 다른 데는 전혀 안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일 보도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느리군요. 내일은 보도하겠지요? 그러지 않을까요? 조중동이? 몰라. 왜 안 하지? 노동자에 별로 관심 사람이 죽었는데 왜 안 별로. 하지? 참 그것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게 항상 말하지만은 모든 사고를 다 보도하기는 불가능하지만은 의미 있는 보도 그리고 특히 우리가 김용균 씨 사고 이후에 이거를 개선하자라고 했는데 또다시 이런 죽음이 발생했다라는 것에 대한 짚어보는 보도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안 할까요? 이해할 수 없네요. 네. 오늘은 종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제가 이거 이렇게 길게 팩트체크를 한답시고 막 주저주저 써놨는데 너무 실없는 소리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의혹 자체가 네. 너무 9장이나 돼요. 어이가 없는 의혹이라서 사실 팩트 체크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근데 또 하도 하긴 해야 계속 돼요. 곽 어쨌든 아저씨는 계속 이렇게 하시니까 곽상도 저 의원은 곽 아저씨랑 채널A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얘기해 봅시다. 민원연 종편 모니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특집. 네. 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진짜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거기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재밌잖아요. 양철 로봇. 네. 네, 맞나요? 네. 맞을 겁니다. 아무튼 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냐? 지금 현재 지난 1월부터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는 하나만 파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뭔지 혹시 아십니까? 문다혜 씨죠. 예. 당연히. 아마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아직도 하고 계세요? 예,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마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왜냐? 곽상도 의원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심지어는 조중동도 잘 보도를 처음엔 열심히 했습니다. 조중동도. 네. 지금은 잘 안 해줘요. 이슈가 안 되니까. 그 정도로 이슈가 안 되고 있어요. 이슈가 안 되는 건 왜 그럴까? 이게 제기하는 의혹이 너무 시답지 않기 때문이다. 예. 이게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텐데 지난 1월에 딱 했던 건 뭡니까? 곽상도 의원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가
해외로 이주한 것이 확인이 됐다. 돈 벌기 어려워서 이주한 것인지 애 교육시키기 어려워서 이주한 것인지 청와대가 사유를 밝혀라. 아니 이 무슨 왜 무슨 밝혀야 말은 되는 안 하냐 날벼락도 아니고 아니 내 딸이 이주하고 싶어서 이주했다는데 갑자기 그 사생활까지 밝히라고 하는 게 황당한 것이죠. 그때 이미 곽상도 의원이 한 차례 논란을 일으켰던 것이 초등학생밖에 안 된 문다혜 씨 자녀의 학적 변동 기록부를 무단으로 떼서 공개해 버렸어요. 근데 그 학적 변동 기록부는 본인만 열람할 수 있고 심지어는 교육 목적으로만 열람할 수 있어요. 그거를 무단으로 자기가 열람해가지고 교육 공무원 살살 이렇게 긁어가지고 말이죠. 곽상도 의원실에서. 교육 공무원도 이상해. 네. 그걸 공개해 버렸어요. 그거에 이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아주 컸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네.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한 2, 3월 되니까 또 2월쯤 되니까 뭐라 했습니까? 문 대통령 사위인가 문다혜 씨의 남편 다니던 회사가 토리게임즈라는 회사인데 문 대통령의 사위라는 이유로 돈을 그냥 정부 돈을 아주 많이 지원을 받았다. 부당한 지원이다. 알고 보니 지원 받지도 않았어. 서류 탈락했어. 서류 탈락. 네. 그러니까 지원해달라고 지원을 하긴 했죠 회사가. 근데 서탈. 네, 서탈을 했는데 광탈. 지원 받았다고. 서류 광탈. 네. 자 그리고 힘들 났어. 아니 이러면 곽상도 의원 너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사한테 그러면 되는 전직 검사께서 전직 지금 검사께서 얼마나 치밀하신 정직 왜 이렇게 검사신데 가짜 뉴스를 퍼뜨리시지? 곽상도 의원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채널A가 아주 열심히 이 곽상도 의원의 주장을 마치 굉장히 합리적인 토론 주제인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뭔가 검증은 지네가 해야 되는 것이고 뭔가 진짜 있는 것처럼 그런 주제로 격상시켜서 다루고 있어요. 채널A 그래요? 정치데스크가 3월 20일, 3월 21일 연속으로 이 곽상도 의원의 의혹 제기를 다뤘는데 방송 분량도 15분, 10분 이렇게 됩니다. 엄청 길게. 되게 기네. 심지어 3월 21일에는 정치데스크 코너 중에 어떤 코너가 있냐면 여야에서 의원이 한 명씩 나와가지고 토론을 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코너가 있는데 3월 20일날 그 코너에서 곽상도 의원의 이 의혹을 주제로 잡아버렸어요. 헐. 근데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이 그렇게 토론 주제로 삼을 만한 깜이 되느냐를 채널A가 한 번쯤 따져보았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 게 뭐냐면 곽상도 의원이 3월 19일에 새롭게 제기한 의혹의 상당 부분은요. 인터넷 검색만 해도 뻥이라는 게 나와요. 아 진짜요? 네, 우리 담당자께서 자기도 하다 놀랬대요. 아유 너무 내용이 어려워서 어떻게 하지 하다 그냥 슬쩍 검색을 해봤더니 다 나오는 거야. 뻥이라는 게. 아니 그러면은 채널A 제작진이 그걸 몰랐을 일이 없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몰랐을 검색할 줄 잘 몰라서 해. 근데 이제 저는 선맹이라서? 이 보고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일단은 어떤 방송사에서 모든 아이템을 다 자기네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출연하는 사람들이 저도 정관용에 갈 때 제 아이템 제가 정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국회의원이 전직이든 현직이든 여야가 둘이 나와서 어떤 아이템을 다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서로 던질 거 아니에요.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할 거예요. 방송사가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거나 또는 애초에 방송사가 먼저 제안할 때도 있죠. 이 아이템 하고 싶다. 네. 두 분 어떠시냐 이렇게 할 텐데 일단은 이 주제 자체가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는 다루고 싶지 않은 주제,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반박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대꾸를 할 가치조차 없다라는 거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게 애초에 그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다혜 씨 뭐 이걸 공개해라, 저걸 공개해라 자꾸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할 필요가 없는 그냥 무대응이 대응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런 아이템을 두 사람이 나와서 싸우는 내용에다가 이런 아이템을 일단 하나는 집어넣었다는 거 사실 이거 자체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 의원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유리한 그렇죠. 그런 방송을 진행했다. 아이템 주제 선정부터가. 선정부터. 예. 주제 선정부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네네. 그랬어요? 자유한국당이 멍석을 깔아준 거예요. 네. 너네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네. 근데 아까 처장님 말씀 잘하신 게 이게 청와대 입장에서는 해명을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다 사생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생활을 까라고 요구할 정도면 그만한 불법 행위 등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막무가내로 야 이거 불법인 거 같은데 뭔가 부당한 거 같은데 좀 까봐 이러면은 이게 무슨 협박이지 이게. 그러니까. 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의견 뭐냐면은 3월 21일 채널A 정치데스크에 결국은 그 여야 의원이 나오는 토론 자리에 이걸 했는데 전희경 의원이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대통령 되시고 돼서는 따님 가족이 통째로 이 해외로 동남아로 이주를 했다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개인의 사생활이다 그러고 해소해 주는 것이 없거든요. 예. 그거에서 발단이 돼서 파다 보니까 사위에 문제가 나온 겁니다. 사위가 국내에서 토리게임즈라는 그 회사에 있을 때 이 정말 이 실적이나 이런 게 미비하던 회사가 이 거액의 자본을 대출을 받고 또 대출해준 이 회사는 이 국가 자산 운용을 같이 하는 이 펀드의 운영자로 이 설정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정이 이런 문제들이 석연치 않다. 그런데 계속 사인이다. 이낙연 알겠습니다. 총리도 그러시더라고요. 사인이기 때문에 개인 뭐 사생활이다. 이게 무슨 말이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의혹이 이게 별 근거도 없이 의혹을 만들려니까 소설이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져 내용 자체가. 복잡하게 만들어야지. 어떻게든 끼워 맞춰야 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문 대통령 사위가 다니던 토리게임즈라는 회사에 돈을 빌려준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작은 회사, 돈 빌려준 회사의 다른 작은 회사가 정부 출자 펀드의 공동 운용사로 선정이 됐어요. 2017년에.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문 대통령 사위가 일하는 회사에 돈을 빌려줘서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회사를 정부 자금 펀드의 운용사로 선정해 준 것 아니냐, 특혜로 선정해 준 것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아유 힘들어. 아휴 머리가 아프네요. 이해하기도 힘들어. 이게 소설 쓰려면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억지로 소설을 쓰려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열심히 쓴다 진짜. 예.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터무니가 없어. 이게 뭐 하나 지금 연결고리가 도대체 몇 개예요? 돈을 빌려줬다. 돈을 빌려준 회사가 가진 다른 작은 회사. 그 작은 회사가 또 공동 운용사로 선정이 됐다. 아유. 거기에 특혜가 있다. 아유 머리야. 연결고리가 한 5개 돼요. 여기서 이 5개 중에 단 하나라도 뭔가 근거를 가지고 와야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돈 빌려줬으니까. 사위 다니던 회사에 돈 빌려줬으니까 고마워서 그런 거 아니야? 좀 까봐. 이거 협박이에요, 협박. 그렇네. 예. 근데 진짜 전희경 의원은 우기는데 돈 드냐 이 말이 딱 맞는 수준의 이 말을 하는데요. 왜냐면 전희경 의원의 어법이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남을 이렇게 대충 속이려고 할 때 아주 쓰는 전형적인 건데 이런 거예요. 이 곽상도 의원은 뭐 민정수석을 하고 평생을 검사의 길을 걸어올 정도로 대표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베테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있어서 이 굉장히 그 강한 이 확증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의 말들을 이렇게 집어넣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오 그래 베테랑이라는데 유서 대필이라는데 어떡하지? 베테랑 우리가 검사가 어떻게 있으니까. 베테랑 검사가 주장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반박해? 이렇게 생각이 들어. 왜냐면 이거는 그 전형적인 속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속아주기 쉬운 그런 근거를 딱 주잖아요. 막 이렇게 복잡하게 9억이 어쩌고 뭐 작은 회사에 또 작은 회사 막 이렇게 말하면은 골치만 아프고 이거 베테랑이 말한 거야. 이거 맞을 거야, 검사 그래서. 완전 강한 확증을 가지고 지금 한 거야. 이 사람 실수하겠어? 검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미 가짜뉴스 한 차례 하셨죠. 네네.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이거를 제가 아주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 뻥이에요. 그러니까 뻥이라는 게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오는데 네. 이게 일단 문 대통령 사위가 다니던 토리게임즈가 2017년경에 다른 회사로부터 9억 원 가량의 빚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빚이 있어가지고 2017년경에 그 돈을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건 맞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다른 회사로부터 돈을 빌렸던 건 사실인데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회사끼리. 그쵸. 예, 그거는 여기 돈 빌리는 과정에서 무슨 불법이 있지 않은 이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돈을 빌려준 회사에 뭔가 특혜가 갔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제일 웃긴 부분이에요. 이게 검색을 해보면요. 그 문재인 정부가 정부 돈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운용사로 해주는 특혜를 줬다는 건데 되게 웃긴 거는 그 회사가요 2015년부터 그 공동 운용사였어요. 검색해 보면 나와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훨씬 이전부터 박근혜 정부 다시부터 정부가 돈을 댄 펀드의 공동 운용사였다고요. 그 회사가 2015년부터 여기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2015년부터 운용사였는데 그럼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때 무슨 영향력을 행사해? 말이 안 되잖아. 그때 야인이었는데. 예, 웃기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왜 박근혜가 했다고 하지? 왜 그렇게 말을 했지 그러면? 두 번째 정부 자금이 동원됐으니 수상하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게 모태펀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진짜 웃기더라고 이거는. 자, 이게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영향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2015년에 그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다니던
아우 힘들어 진짜 의혹을 이딴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설명하기도 힘들게 만들었네. 문 대통령 사이가 다니던 회사에 돈을 빌려준 회사. 그 회사가 정부 출자 펀드의 공동 운영사였다. 2015년부터. 자, 요겁니다, 일단. 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또 문재인 정부한테 수상하다고 하는 것이 그 이제 공동 운용사로 선정된 그게 뭐냐면요. 한국 모태 펀드 라는 펀드가 하는 몇몇 사업의 공동 운용사가 된 거예요. 근데 한국 모태 펀드가 뭐냐면요.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는 대신 펀드에 출자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의 펀드가 모태 펀드인데 한국 모태 펀드는 뭐냐면은 한국 정부라 함은 몇몇 이제 유관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벤처기업부 뭐 이런 곳들이 있어요. 한국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펀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정부가 그렇게 뭐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펀드를 이렇게 정부가 돈을 출자를 해가지고 펀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 뭐 중소기업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기술 지원하는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 들으면 뭐예요? 이 한국 모태펀드는 원래 정부가 돈을 대는 거예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렇네. 문재인 정부가 와가지고 갑자기 문 대통령 사위한테 돈 빌려준 회사에 특혜를 주려고 갑자기 정부 돈을 넣은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2015년도에도 이건 있었어. 2015년도에도 정부가 돈을 내는 사업이었고 그 자유한국당이 이상하다는 그 회사는 2015년부터 그 사업의 공동 운용사였던 거예요. 아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원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대는 사업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뭐 이상하게 정부가 돈을 대고 막 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를 파셔야겠구만 거기 자유한국당에서는. 자, 그런데 이게 반론이 좀 시원치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반론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채널A에서 같이 이 전희경 의원이랑 같이 이제 토론을 한 사람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이 사람이 실질적인 증거는 없이 우리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쉽고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만 말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전희경 의원이 여기가 웃기시네 이러면서 여기 진짜 아트입니다. 합니다, 진짜. 전희경 의원 발언이 아트예요. 네네. 뭐라 그러냐면은 증거가 없이 말씀드렸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제 공개된 증거는 사실은 매우 객관적인 것들이었고요. 교육부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든 어떠한 질문에도 지금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더 내보일 수 있는데 정부에서 그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겪는 야당 의원의 어려움도 있다. 뭘 차단해? 이거 검색만 해도 나온다니까. GD 검색도 안 해놓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제 공개된 증거는 매우 객관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이제 대정부 질의에서 이게 또 다른 의혹이 있거든요. 문 대통령 사위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증거는 객관적이라 그러는데 제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전혀 객관적이지 않고요. 다 자의적이고. 지금 하는 주장이 뭐예요? 정부가 증거를 안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뭐 조금이라도 불법이나 부당한 상황에 대한 정황이라도 증거는 바라지도 않는다. 그치. 정황이라도 있어야 뭐 그 정보 공개 요청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야 우리가 볼 때 너네 사위 좀 이상해 보이는 너네 사위도 아니죠. 너네 사위한테 도움을 준 회사가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그 회사 좀 이상해 보이는지 좀 까봐. 이건 협박이라고요. 이건 지금 의혹 제기가 아니라. 그러면서 정부가 증거를 차단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한 거죠. 도대체 우리가 뭘 차단했다는 것인지. 뭔가 수사를 하라는 그런 의미인가? 얘네들은 지금 그 회사가 뭔가 불법이나 비리가 있으니 수사를 하라 이런 소리를 하지 않을 거면. 그러니까요. 수사가 성립이 안 돼. 이거 내사가 성립이 되기도 힘들어요. 검찰 등에서. 이 날보다 그 다음 날이 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전날인데요. 사실 제가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의혹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복잡한 모태펀드. 그리고 이게 가장 황당했습니다. 검색만으로 끝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3월 21일 방송이었고 20일부터 이제 채널A가 열심히 이걸 해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것뿐만 아니고 의혹이 몇 개 더 있었는데 채널A가 계속해서 이거를 확대 재생산해주고 있는 것인데 네. 곽상도 의원이 주장을 했고 채널A가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주구장창 해준 또 다른 의혹이 뭐냐? 자 이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설을 쓰려면 이렇게 힘들어져.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지난해 2018년 3월에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을 했는데 한 달 후인 지난해 4월 문 대통령 사위 모 씨가 타이캐피탈이라는 회사에 취업했다. 이게 대가성 취직이다. 왜냐하면 타이캐피탈은 이상직 전 의원이 설립한 이스타항공과 합작이 예상되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김민지 기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일단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요, 지난해 3월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는데요. 한 달 뒤에 문 대통령의 사위가 이곳에 취직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타이캐피탈이라는 곳에 취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의 설립자인데 이 이스타항공과 합작이 예상되고 있는 태국 자본 회사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소설을 쓰면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니 뭔가 말만 들어도 그냥 잘 모르겠긴 하겠는데 예상된다 이러니까 이거 여기서 끝났어.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거 조중동이 이걸 괜히 보도 열심히 안 할까? 이거 원래 문 대통령 가족 의혹이 정말 어느 정도로 조금이라도 확신이 있으면 조중동이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근데 조중동이 안 하는 이유는 뭐다? 일단 첫 번째 좀 너무 부실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 뭔 말인지 모르겠다. 뭔 말인지 몰라. 자, 보세요.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네. 자, 그런 분이에요. 네. 근데 작년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분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분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시켜줬어. 자, 제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사장에 취임시켜준 지 바로 한 달 뒤에 문 대통령 사위가 타이캐피탈이라는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아, 근데 보니까 이 타이캐피탈이라는 회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한 자리 준 이상직 전 의원이 설립한 회사와 뭔가 합작을 할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상해. 이건 대가성으로 취직해 준 거야. 이거 뭐 자, 거의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잘못 작동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게 아무리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이게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이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소설이 이렇게 근거가 없으면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진짜 이거 너무 심하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얘기하는 사람 되게 부끄러울 것 같은데. 각상도 이건 안 부끄러워. 되게 확실해 지금. 예. 큰일 났네. 아, 내가 보니까 이스타항공이라는 회사랑 그 회사랑 합작을 할 것 같아. 같다. 무슨 자, 도대체 이건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건 팩트 체크 할 것도 없는 게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막 나가는 거지. 네, 아무 근거가 아까 모태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태펀드가 뭐길래 진짜로 공동운용사로 선정을 해줬어? 이런 거 좀 찾아볼 여지라도 있잖아요. 네. 이건 찾아볼 여지가 없어. 왜냐면은 이스타항공이라는 회사가 타이캐피탈이랑 뭘 합작을 한다는 게 아무것도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아무것도 거론된 바가 없어요. 거론된 바가 아무 상관이 없는 회사예요. 근데 혹시 합작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합작이 이렇게 자꾸 니네 서로 만나라고 하니까 합작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실제로 안에서 합작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현재로서는 합작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얘네들이 합작할 것으로 예상되니 이게 연결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앞서갔다.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거지. 네, 만약에 이 정도,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진짜 곽상도 의원의 마음을 정말 많이 이해해줘서 얘기한다면 타이캐피탈이랑 이스타항공이 합작을 계획하고 있다는 문서라도 하나 가져왔어요. 물론 그 정도가 돼도 너무 억지스러운 건데. 그것도 억지인데. 네. 그것도 없어. 없어, 그냥 예상돼야. 박원석 여기 지금 출연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가지고서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문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문제 제기를 해왔고 그 연장선에서 대정부질에서 저런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좀 근거가 부족해요. 예를 들자면 그 타이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이스타항공과 합작이 예상된다는 것도 주관적 판단입니다. 그게 객관적으로 지금 합작이 진행 중이거나 이런 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취업의 경위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저 정도 의혹 제기하고 수사를 거론할 정도면 저분이 또 검찰 출신이고 민정수석 출신이에요. 저렇게 그냥 이 문제 제기를 던지듯이 그리고 당신들이 해명해봐라. 이거는 아무리 이게 국회 석상에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좀 무책임한 무책임하고 좀 위험한 발언이고요. 그 이상직 의원은 설립자인데요. 지금은 소유주가 아닙니다. 국회에 들어오면서 주식을 다 백지 신탁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타항공이 주식을 갖고 설립만 했을 뿐이지 지금은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걸 우리가 다 이해한다 해도 작년 3월에는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게 작년 3월 4월이잖아요. 그때 이상직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에
주식을 단 1도 갖고 있지 않았다. 아무 관련이에요. 설립자이긴 하지만. 그리고 제일 웃긴 거는 심지어는 곽 의원이 본인이 문 대통령 사위가 타이캐피탈에 정말 취직을 했다는 것인지 확언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대요. 이거 되게 웃겨요. 사위가 근무하는 걸 목격한 사람도 있고 2, 3주 전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제보까지 있다. 그러니까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도 아니 그럼 객관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야. 최소한 타이캐피탈을 다닌다는 거는 입증해놓고 말을 3개를 엮어야 되잖아. 근데 너무 경우의 수가 다 확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단 하나도 확인한 게 없으면서 막 던지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대통령 깔라고. 너무 좀 전에 헛소리라서. 그러니까 수준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그냥 헛소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걸 채널A 정치 데스크만 너무 열심히 해서 우리가 보고서가 나간 거예요. 저희도 이거 무시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난 잘 몰랐어 이런 의혹까지 나왔는지. 나도 잘 몰라. 우리 채널A 덕분에 정치 데스크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많은 공부하고 갑니다. 아 진짜. 근데 사실 저는 곽상도 의원보다 제가 여기 보고서에서 보고서 고치면서 사실 저는 이렇게 사람들 많이 비판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인심이 후해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이 보고서 보면서 이 사람 진짜 용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건 조수진 기자거든요. 동아일보. 예, 이 방송에서 이제 조수진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2월 13일 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저녁을 했는데 이때 박지원 의원이 아주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 아,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 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여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인사가 대통령 사위의 태국 취업을 중개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취재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어제 곽상도 의원의 이런 질의가 있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박지원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아, 뭐라고 하던가요? 자신이 취재한 내용과 똑같다, 일치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수진 기자 어찌됐든 아무리 뭐 요즘 뒷방에서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기자잖아 기자 동아일보 기자예요. 그러면 기자시라면은 곽상도 의원과는 다른 존재예요. 그러면은 그 근거가 있는 내용을 보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지금의 행태는 뭐냐면은 딱 이거예요. 내가 어제 다른 사람한테 들었는데 곽상도 의원이랑 똑같은 말을 해.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 네. 그러면 소문을 낸 사람이 곽상도한테만 줬겠어요? 그치. 그러면 여기저기에 막 계속 의혹이라는 것은 소문이라는 거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문을 세 사람이 말하면 소문이 진짜가 된다는 그걸 지금 이 사람이 직접 보여주는 그렇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왜냐면 조금의 확인도 안 하고 한 사람한테 더 들었더니 한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 세상에. 기자면 취재를 하시든가. 이거를 이렇게 방송 심지어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보도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자기 혼자 누구랑 통화했다. 그래서 근거가 된다? 이건 정말 무책임하고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채널A의 책임감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 보도 개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동아일보 전체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구나. 얘네가 임명 취지원 내세우는 건 다 이런 식으로 전화 한 통해서 그냥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조수진 기자 정말 안 그래도 늘 실망하지만은 요번에는 알죠? 굉장히 진지한 그렇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런데 이런 코미디를 정말 제가 여기 보고서에 아예 제가 고치면서 얘기했는데 민상 토론이랑 똑같다고. 아, 진짜. 민상 토론이 맨날 그렇잖아. 뭐라고 하면은 막 그 개그 콘서트에서 완전히 사실은 민상 토론 자체가 종편을 흉내낸 거라는 말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종편의 패러디라고. 그잖아요. 예. 근데 진짜 아니 아무리 들어봐도 하나도 의미심장하지 않은데 자기 혼자 의미심장하다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채널A가 열심히 홀로 곽상도 의원의 자유한국당의 이 의혹 제기를 띄워주고 있는 겁니다. 뭐 이 외에 또 있습니다. 내용이 더 있는데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대통령 가족들이 경호받고 있으니까 해외 이주한 이유를 밝혀야 된다. 계속 이주장도 지금 채널A 정치데스크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이것도 전효옥 씨가 지금 주장한 건데 돈 공개해라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총리가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일가의 사설 대변인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까?라고 이렇게 전효옥 씨가 말했거든요. 이게 뭐 갖고 얘기한 거냐면 3월 19일 대정부 질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자꾸 곽상도 의원이 해외 이주 왜 했냐 물어보고 사위 특혜 취직한 것 같으니까 자료 공개하라고 하니까 근거를 좀 갖고 말씀해 주십시오. 근거가 없습니다. 사생활 관련된 부분은 근거 없이 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더니 전효옥 씨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대통령 아니 사설 그러면은
요즘 대변인이 유행인가 봐 진짜. 자기들이 대변인하고 앉아 있으면서 진짜 자기네들이 자유한국당 대변인하고 있는 거 아니야? 모든 응? 채널 A와 이들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저 문다희 씨가 경호받고 있는 게 자기가 경호해달라 그랬어요? 아빠 대통령 된 걸 어떻게 해? 그것도 있고요. 경호가 모든 사생활 공개의 기준이 될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 가족은 어쩔 수 없이 경호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유한국당처럼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의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항상 감시의 대상, 권력이니까 감시의 대상이기도 한 것이고요. 전두환 씨가 무려 21년간 국고로 수억 원을 받아서 경호를 받았어요. 그렇게 수억 원을 받아서 경호를 당하는데 이분 지금도 자기가 저지른 민간인 학살, 광주 학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자유한국당이 맨날 진보라고 까는 시민단체들과 또는 광주의 피해자들이 전두환 사생활 공개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인면수심을 버리고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광주 시민들 모여가는데 우리가 사생활 까라고 한 적 있습니까? 경호받는다는 이유로?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지금. 정권 들어서 처음 나오는 레파토리가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그동안은 없었어. 맞아요. 새로 되게 이제 잘 없으면 가족을 깐다. 뭐 이런 발견을 한 거 봐. 예. 열심히 사는 거지. 원래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악마들은 열심히 합시다. 우리도 뭔가 열심히 살아야 돼. 이렇게 비평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 치밀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채널A가 이렇게 너무 자세히 사실은 자기네들도 얘기하면서 할 얘기가 없어서 쩔쩔매면서 이거를 이렇게 자세히 아이템으로 다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편파적이긴 합니다. 채널A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혹은요.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색만 해보도 나오는 거를 살짝만 조금이라도 검증해봤으면 야 이거 최소한 아이템 못하겠다. 또는 아이템을 굳이 하고 싶으면 이러이러한 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자기네가 최소한의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보여주고 해야지. 아니 그리고 기자면 취재를 좀 하세요. 취재를 하고 얘기를 하세요. 취재했대잖아. 박지원 의원하고 통화했대잖아요. 아니 그거야 전화 한 통하고 밥 먹은 거 말고 했대잖아. 취재를 하라고. 네, 그러니까 웃기는 그러니까 얼마나 채널A가 무책임하게 지금 이거는 사실 이건 진짜 자유한국당에 너무 매몰된 방송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예. 한동안 우리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특정 정파성 이런 거 방심이가 하도 심히 안 받아줘가지고. 근데 이건 너무 정파적인 거죠, 사실은. 유튜브로 가시든가. 후원 한번 한다고 언론이 갑자기 바뀌기야 하겠어요. 하지만 지나보면 알걸요. 매달 하는 후원이 언론을 어떻게 바꾸는지. 좋은 활동이 쌓인다. 좋은 언론을 만든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3399님께서 낮에 모텔촌 사진 웃기지 않음?이라는 제목으로 YTN 기사를 캡처해서 올려주셨는데 대학가 인근 모텔촌 경기 불안의 항산이라는 제목이 이렇게 써 있어요. 자막이. 근데 네. 낮에 모텔촌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그렇긴 하네요. 그죠? 아니 갑자기 왜 이런 보도래? 이게 무슨 말이야? 내수부진 체감 경기가 심각하대잖아. 그런데 숙박업 도소매업이 비상이래. 그러니까 숙박업이 비상이래니까. 숙박업이 이제 비상이라서. 그냥 밤에 가서 한 장 찍어보시지. 근데 밤에 가도 모텔촌이 한산하지 않고 막 붐비는 거는 별로 또. 아니 YTN 너무 이게 이상하네. 조용하지 않아? 아니 모텔촌이란 것은 늘 당연히 조용할 수밖에 없는 거리를 이렇게 찍어놓고 이거를 지금 숙박업계 뭐 위기 이런 걸로 연결 지었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주말에 밤에 가보시면 방이 없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까? 이거 YTN 너무 황당하네요. 이거는 좀 봐야겠는데요. 나는 근데 밤이 있든지 없든지 모텔촌 앞은 항상 뭐 이렇게 수가 없는데. 뭐라 그러지 막 가려놓고 막 안 북적이는 척하는 그런 분위기가 늘 그렇죠. 있어서 조용한데. 그렇죠. 보인다님께서는 청취자가 청취자께 드리는 글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더럽고 냄새나는 기사를 손에 피가 나게 파헤치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영상을 청취자와 시민을 위해서 날마다 고통을 참으며 모니터하는 민원연 식구들을 생각한다면 취향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탈곡기가 잘 돌아가고 또 필요 없는 날이 빨리 오기를 힘을 모읍시다. 극한 직업 PD한테 걸리면 모든 노동이 극한 직업으로 둔갑하지만 미디어 탈곡기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진짜 극한 직업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웃는다고 지적하고 화내면 화낸다고 한다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소부화에 팔려가는 당나귀가 생각나는 꼬리글을 무시하지 않고 빠짐없이 소개하는 대목에서 청취자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합니다. 가리키는 손가락에 집착하는 청취자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만 날마다 탈곡기를 돌려야 하고 또 돌릴 수밖에 없는 민원연 일꾼들의 수고를 생각한다면 투정보다는 이해하고 현상보다는 본질을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기가 막혀 웃는다는 것을 또 분노하여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참으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아도 그렇게 진행한다면 병이 생긴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무 씨의 이 분노 조절 장애를 우리가 조금 더 제가 좀 다스려 보겠습니다. 레이니치세님이 연합기사와 뉴시스 차이 제가 색안경을 끼고 봐서 그런가요? 저만 이상한가요? 하셨는데요. 요거는 제가 살펴보고 지금 있습니다. 인턴에게 토스했어요. 그런데 이미 판단 매우 이상하다 판단이 나와서 보고서를 쓸 예정입니다. 네. 또 하나 이거 레이니치세님 거 하나 더 읽어주세요. 레이니치스님, TV조선의 방송이 허접한 걸 떠나서 해악인 게 하루 이틀인가 싶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탐사보도인데 양윤경 기자님의 이제부터 이 차는 제 차가 되었습니다. 역시 굳이 말하자면 범죄 행위를 보여준 것인데 이 방송은 저를 포함한 거의 모든 분들에게 칭찬을 받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명확히 무엇이 이 두 방송이 이렇게 교묘하게 좋은 보도와 나쁜 보도로 가를 수 있는지 감성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성적으로는 정확히 설명을 못하겠다. 누군가 저쪽 분이 따지고 들어오면 뭐라고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돈이 잘 되지 않아서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 그리고 요즘 SBS 사태를 보니 참 복잡 미묘하다고 하십니다. 지금의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국민들이 너무 극단적이다고 지적할 때는 엉뚱하게 태연과 분리되어 있다며 음모론만 가지고 음모론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던 노조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런데 또 이제 어려워졌으니까 또 도와줘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든다고 하시네요. SBS 사태는 저희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죠. SBS는 저희도 좀 파악을 해보고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은 윤석민 회장이 지금 태양건설 윤석민 회장이 태양그룹의 윤석민 회장이 SBS의 소유와 운영을 모두 독점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SBS 노조가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는 저희도 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SBS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기업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근데 저는 어찌됐든 SBS 사태는 SBS 노조가 말하는 바 태영과 우리는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SBS 보도가 태영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SBS는. 그리고 그런 일환으로 지금의 이 사태에서 싸움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SBS 노조를 지지하고 있고요. 그런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말로 태영 때문에 뭐 손혜원 보도나 그 어떤 보도도 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은 어떤 의혹에 넘쳐서 자신들이 발굴한 보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SBS의 이 지나친 이 윤석민 회장의 지나친 SBS에 대한 집착 이걸 빨리 끊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버릴 수가 없나 봐요. 국민들이 좀 더 SBS에 관심을 갖고 어찌됐든 또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지상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양윤경 기자의 이 차는 제 차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는 이 날을 잘 보질 않았는데요.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고민을 이 보고서를 쓸 때 수정할 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SBS 보도가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런 행동을 참 많이 했거든요. 늘상 이렇게 함정 파놓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보도들을 했어요. 그런데 특히 이날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서 비판한 것은 함정을 파놓고서는 그것을 너무 그것만 계속 보여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선정적으로 보여줬다는 것과 성매매에 피해를 입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핑계는 공익인데 사실은 사익만 취한 보도였다라는 선정성으로 시청률 장사한 거예요.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세부적으로 살펴봐도 양윤경 기자 보도와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의 이번 3월 22일 방송분은 그 취재 방식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윤경 기자는 이제 범행 방식을 묘사한 것일 수 있습니다. 묘사한 것일 수 있는데 견본을 가지고 와서 왔죠. 실제로 본인이
범행 현장에 투입돼서 한 게 아니라 견본을 가지고 와서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보여주고 이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이렇게 방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죠. 시청자들이 보기에 저런 범죄가 있네? 정말 조심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방지하면 되는구나. 네. 이 느낌, 이 두 가지 느낌의 사실 한 끗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 양윤경 기자의 보도가 레이니 치세임처럼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오히려 사람들이 굉장히 양윤경 기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웃기는 하셨죠. 재밌어 하셨죠. 예, 네. 하나의 밈이 됐던 거죠. 어쨌든 간에 욕을 먹지 않은 이유는 시청자들이 느끼기에 저게 모방범죄의 위험을 주지 않을까라고 시청자들이 느끼지는 않았던 거예요. 정확한 범죄의 정보와 방지책을 전달해줬던 것으로 시청자들이 봤던 겁니다. 네, 그리고 도올 선생 그 방송에 대해서 유튜브에 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그런데 저희 민원연 이사님 한 분도 저희 보고서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 지적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사실 제가 무식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뉴스톱의 지적이 좀 과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지적을 하셨어요. 뉴스톱이 도올 선생 발언 중에 이제 팩트가 맞지 않다라고 몇 가지 지적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희 민원연 보고서에서는 그 도올 발언, 그러니까 뉴스톱 보도를 인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뉴스톱 기사가 맞다 틀리다라는 것보다는 얼마든지 이런 건전한 그런 식의 논의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뉴스톱처럼 하나하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은 사실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기사는 얼마든지 내도 좋다. 그런데 조중동은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는 비판이 아니다. 그냥 뭐 읽지도 않고 그냥 듣지도 않고 그냥 때리는 거다. 이거를 저희 보고서에서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역사 관련된 내용에서는 해석의 문제라는 것이나 또는 이 뭐 공가가 있어요. 그래서 공이 공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이 있고 가를 더 크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이든 간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방점을 특히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방점을 어디에 찍는지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논쟁을 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서로 즐겁게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일종의 그 역사에 대한 공부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근거 하나도 없이 이유도 하나도 없이 너는 우리 대통령 우리 국부를 욕했으니까 너는 나쁜 놈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조중동의 행태는 너무 무식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무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우리 댓글에는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도올 선생님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고서는 오히려 도올 선생님 말 중에 뉴스톱 보도에 의하면 일부 틀리다는 내용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인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어디가 틀렸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 됐던 뉴스톱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도 본인들의 그 기사는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올 선생 말이 그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정도의 주장, 그런 정도의 기사는 얼마든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다뤄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시민단체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단체인가요?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단체 아닌가요? 늘 좋은 언론을 만들기 위해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단체. 그런 단체가 믿을 수 있는 단체입니다. 언론이 미래다. 민주언론 시민연합.